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즌 개막이 이제 한 2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되게 오래 기다렸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또 생각해보면 또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주가 남은 상황에서 구단별 22세 이하 선수를 좀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들 앞으로 되게 오래 보게 될 선수들입니다. 2026년 아시안 게임 때도 볼 수 있을 나이대의 선수들이 현재 22세 이하 룰에 해당되는 선수들인데요. 2003년생부터 그 이후에 선수들 한번 구단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울산 HD입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왼쪽에 4명은 이제 키퍼,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뭐 1층,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는데요. 각 포지션별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선수들을 이제 배치해 놨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울산 HD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에서 전체 22세 이하 선수의 수가 7명입니다. 비중을 따지면 19.4% 정도가 되고요. 포지션 골키퍼에 2명, 수비에 2명, 미드필더에 2명, 그리고 공격수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해에 콜업된 뉴스 인원을 보면 강민우 선수가 준프로 계약에서 프로 계약으로 이제 올해 전환이 되는 시즌이 되고요. 대학 진학 이후의 영입을 보면 지금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키퍼 류성민 선수를 포함해서 박재성 선수가 이제 콜업이 됐는데, 박재성은 바로 대전 코레일로 임대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세 이하 선수들의 활용폭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두 선수 류성민과 백인우를 제외한 나머지 22세 이하 선수들은 모두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인데요. 지금 강민우, 윤재석, 그리고 뭐 박상준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최석형까지 이 선수들은 모두 프로 경험이 있습니다. 문현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 비중 안에 들어가 있지만 4월에 군 입대 예정이고요. 울산은 보면 많은 선수가 22세 이하 선수로 배치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포지션별로 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FC의 22세 이하 선수들입니다. 뭐 포지션별 4명 왼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22세 이하가 총 1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심지어 비중을 보면 또 36.3%로 3분의 1 이상의 선수가 22세 이하 룰에 해당이 되는 선수들인데요. 키퍼 2명, 수비 5명, 미드필더 5명, 공격수 4명으로 이제 22세 이하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유스 콜업 인원을 보면 성기환 선수가 이제 대학 진학 이후에 콜업이 된 거고, 이제 강원의 유스인 강릉 제1고에서 올라온 선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22세 이하 선수의 활용폭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선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신미라 선수 센터백에서는 이미 한 3번째 정도 센터백으로 비중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인수 선수와 함께 트레이드가 돼서 영입한 원희도, 그리고 뭐 이런 뭐 진준서나 이런 선수들까지 어느 정도 유망주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강원FC는 B팀이 없는데도 유망주의 수가 좀 많잖아요. 어린 선수들의 수가. 강원FC는 지난해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윈나우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을 키워나가겠다는 기조를 잘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22세 이하 선수 구성에서도 나타난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천 상무입니다. 뭐 김천 상무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유스에서 콜업을 할 수는 없는데요. 22세 이하 선수가 현재 4명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4명의 선수가 그 전부입니다. 뭐 홍욱현, 최예훈, 유선, 이승원 이 선수들이 이제 22세 이하 선수들의 수인데 11.1%가 이제 그 22세 이하 선수 비중이고요. 보면 수비수 3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특성상 22세 이하 선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4월에 또 이제 4명이 입대 예정이지만 어차피 4명이 들어와도 이 선수들 중에 또 전역을 하는 선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22세 이하 선수를 아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팀의 구성은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겠고요. 이승원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선수는 사실 지난해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승원 선수도 한 450분 정도가량을 뛰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김천상무에서 뛰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올 22세 이하 전이 좀 중요한데요. 김주찬, 이찬욱 뭐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문현호나 이런 선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김천상무 입장에서는 22세 이하 선수가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해 한 중반 정도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22세 이하 선수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클래스나 혹은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아마 김천 상무는 시즌이 갈수록 22세 이하 선수들의 좀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FC 서울의 22세 이하 선수들입니다. FC 서울은 현재 17명의 선수가 22세 이하 자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41.5%로 되게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이 팀의 뭐 사실 K리그가 약간 나이의 간극이 좀 심한 리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2세 이하에 걸리는 선수가 17명이나 있다는 건 서울이 꽤 많은 어린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보면 키퍼 2명, 수비 7명, 미드필더 4명, 그리고 공격수에도 4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오산고에서 윤기욱 그리고 사무엘 선수가 프로 직행을 하게 됐고요. 강주욱 선수의 계약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된 게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윤기욱과 사무엘 이 2명의 선수가 프로에 직행한 상황입니다. 대학 진학 이후에 콜업은 없고요, 아직. 여기서 이제 서울의 22세 이하 선수의 활용폭을 보면 아무래도 이 서울은 오산고등학교 유스가 상당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그에서 기반한 또 클래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강주혁이나 아니면 뭐 박장한결이나 이런 선수들이 종종 뛰면서 아, 그래도 오산고 유스가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지점이 많았는데요. 올해에도 뭐 여전히 서울의 오산고 팜이 죽지 않은 만큼 이 선수들에 대한 활용폭을 김기동 감독이 좀 넓게 가져가면 또 서울이 시즌을 치러 가는 데에는 굉장한 힘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FC입니다. 수원FC는 전체 22세 이하 선수가 22명으로 앞에서 봤던 서울보다 5명이 많은데요. 22세 이하 선수 비중은 44.9%입니다. 역시 뭐 서울처럼 수원FC도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키퍼에만 3명, 수비 6명, 미드필더 8명, 공격수 5명이 22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좀 처음 보는 이름도 많고요. 그래서 좀 수원FC가 22세 이하 선수를 구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지금 곧바로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팀이 김은중이라는 좋은 연령별 대표팀 출신의 감독을 갖고 있는 만큼 그런 지점을 좀 살리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유스 콜업 인원을 보면 이 최산 선수가 이제 수원FC 18세 이하 팀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백경 선수가 지금 준프로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진학 이후에 콜업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콜업을 제외하면 이 06년생 유망주 영입의 수가 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0살이 된 선수들의 유망주가 좀 많은데 이런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좀 깜짝 유망주의 등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해 보면 뭐 하정우, 지금 임대를 가 있는 하정우, 뭐 이현용 이런 선수들이 또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FC는 올해 이 선수들에게도 한번 기대를 걸어 봄직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수가 너무 많다는 건 약간 또 함정일 수 있고 수원FC가 선수가 워낙 많다는 점에서 이 선수들이 모두 뛰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은중 감독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수원FC가 올해에도 파이널 A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뭐 유망주를 키워나가는 데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다음은 포항입니다. 뭐 포항 역시 이 포철고등학교 유스가 상당히 강력한 팀이죠. 전체 22세 이하 선수의 수가 17명, 서울과 동일합니다. 22세 이하 선수 비중도 43.6%로 꽤 많은 편인데요. 키퍼에 2명, 수비에 6명, 미드필더 6명, 공격수에 3명이 있습니다. 올해 유스에서 콜업된 인원을 보면 프로 직행이 이제 홍성민 선수가 준프로에서 프로 계약으로 전환이 됐고요. 백승원 선수가 또 프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했다가 올라온 선수로는 조상혁, 홍지우, 강민준 이 3명의 선수가 또 포철고 출신으로 대학교를 갔다가 콜업이 됐고요. 보면 사실 포항은 어린 선수들의 비중이 전에도 그렇고 꽤 높습니다. 아무래도 구단의 특성상, 이 재정적인 특성상 어린 선수들을 많이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점들이 여기서 잘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각 포지션별로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센터백의 이규백, 그리고 미드필더의 김동진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보면 김명준도 결국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유럽까지 간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은 이렇게 기존 유스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선수들이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구단이 잘 흘러가는 길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항은 뭐 여러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이 선수들을 실제로 너무 잘 기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아마 올해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잘 한다면 이 선수들마저도 또 유럽으로 못 나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또 올해 이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제주 SK입니다. 제주 SK는 22세 이하 선수의 수가 10명입니다. 뭐 다른 기업 구단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숫자죠. 22세 이하 선수 비중은 28.6%고요. 키퍼 1명, 수비 2명, 미드필더 5명, 공격수 2명이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또 유스에서 콜업된 인원들을 보면 프로 직행이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주승민, 김준호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 이후에 콜업된 선수로는 김준하, 최병욱, 강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주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체계적인 유망주 관리를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주 선수를 키워서 팀을 이끌어 나가는 건 지속 가능한 팀의 어떤 발전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는 이전에 뭐 다른 이야기들에서 나왔지만 주전급 25명 그리고 유망주 10명 이렇게 구상을 한다고 전부터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정확하게 그대로 22세를 해당이 안 되는 선수, 그러니까 뭐 보통 한 A팀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선수들이 25명, 지금 딱 22세 선수가 10명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계획 그대로 가고 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유스 추수 선수들이 좀 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25명만으로는 시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중에서 한 3, 4명만 터지면, 이 10명 중에 3, 4명 터지는 게 물론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만 터지면 시즌을 잘 굴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잘 해줘야 되고, 제주라는 지역 특성상 또 유스 선수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선수들이 잘 성장한다면 또 유스를 불러오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콜업된 선수들 외에도 뭐 지상욱, 권순호 이런 선수들이 또 프로에서의 경험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좀 노력이 있어 준다면 제주도 22세 이하 선수를 기용하는 데 큰 문제를 겪지 않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져 가면서 제주가 원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최종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다음은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뭐 22회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던 뭐 울산 정도와 좀 비슷하죠. 8명이면 8명이 전체 이제 22세 이하 선수 비중의 딱 20%를 차지하는데요. 대전 하나 시티즌 현재 40명의 스쿼드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20%가 22세 이하 선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키퍼 1명, 수비 2명, 미드필더 4명, 공격수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올해 콜업 인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대전 기계공고에서 이제 올린 선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B팀을 해체함으로 인해서 어린 선수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팀으로 떠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 줄어든 상황에서 윤도영 선수의 브라이튼 이적이 좀 확실시 되는 상황에 시즌이 가면 갈수록 22세 이하 선수는 더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아마 황선홍 감독은 확실한 유망주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키퍼도 22세 이하 선수를 기용하는 비중이 좀 낮다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6명 정도의 22세 이하 선수를 시즌 내내 굴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사진에 보이는 배서준이나 이준규 이런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황선홍 감독은 확실한 선수를 제대로 기용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윤동이 비는 자리에도 나중에 또 콜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은 현재의 22세 이하 선수들 라인업을 좀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좀 구상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런 기조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FC입니다. 광주FC도 생각보다 22세 이하 선수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7명이죠. 18.9%에 달하는데요. 키퍼 1명, 수비는 없고요. 미드필더 3명, 공격진 3명입니다. 올해 유스 콜업도 보면 이 광주에서 바로 올라온, 고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온 이 선수는 없고요. 금호고에서 올라온 선수는, 대신 금호고 졸업해서 대학교에 있다가 온 선수가 이제 강희수 선수와 김동화 선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콜업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광주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꽤 출혈이 많이 컸잖아요. 이건 뭐 많이 컸다고 할 정도도 아니고 정말 주요한 선수들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뭐 정호연도 나가고 허율, 이희균, 엄지성은 지난 여름에 또 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광주FC는 유망주들의 활약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정효 감독과 광주FC는 그 과정에 이제 무분별하게 유망주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있는 선수를 잘 키워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구성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공격 자리에 보면 안혁주나 뭐 김윤호나 문민서나 이런 선수들이 또 활약을 잘 해주는 게 광주에겐 좀 중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공고에서 넘어온 뭐 이재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어 K리그가 딱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좀 많이 두고 많은 선수 중에 키우겠다가 있고 적은 선수들 중에 잘 키우겠다 뭐 이런 어쨌든 잘 키우겠다의 그런 게 있는데 그 방식에서는 광주는 후자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22세 이하 선수가 17명 있습니다. 전체 선수들 중에서 비중을 보면 37% 정도 있고요. 다른 기업 구단 뭐 울산이나 제주나 이런 뭐 혹은 대전이나 이런 팀들보다는 확실히 좀 숫자가 많습니다. 보면 키퍼 2명, 수비수 6명, 미드필더 3명, 공격수 6명이 있는데요. 올해 유스클럽을 좀 보면 서정혁과 진태호 선수는 지난해 준프로였다가 올해 프로 계약 전환이 됐고요. 이 영생고에서 대학으로 갔다가 지금 콜업된 선수가 황승준 선수 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전북현대는 결국 N팀을 운영하잖아요. 이게 B팀인데 전북현대 또 현대자동차 또 N이 있으니까 N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유망주 선수의 영입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뉴스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 총합하면 8명 정도가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전북현대는 역시 N팀이 있기 때문에 유망주의 영입에 좀 집중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직전감 22세 이하 선수들도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더해서 지금 보면 강상윤 선수가 수원FC에서 임대해서 돌아왔고 최우진 선수는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2세 이하 선수가 무작정 N팀에만 들어가는 건 또 아니고 또 A팀에 들어갈 수 있다면 또 기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린 선수라도 뭐 최우진이나 강상윤 같은 자원이면 거스포일 감독이 직접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전북현대는 숫자만 보면 여기도 이제 유망주를 많이 두고 키우겠다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N팀에도 집중을 하고 그와 동시에 어린 선수들을 잘 또 이적을 해서 영입을 해서 또 키워내겠다. 그리고 좋은 선수면 어린 선수여도 바로 또 영입을 해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기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전북현대는 아무래도 K리그에서는 운용의 폭이 가장 넓은 구단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자와 후자의 케이스들에 모두 또 전북현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대구FC입니다. 대구FC는 보면 가장 많죠. 21명입니다. 22세 선수가 21명이고 46.7%의 선수가 22세 이하 선수인데 키퍼 3명, 수비 6명, 미드필더 6명, 공격에 6명입니다. 참 많죠. 지금 보면 프로 직행이 또 2명이 있습니다. 대구 현풍고등학교에서 2명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풍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갔던 선수 중 박만호 선수와 이림 선수가 또 대구FC로 콜업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 역시 대구도 앞에서의 전북처럼 B팀 운영을 위해서 좀 많은 유망주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박찬현 감독이 또 홍익대에서 감독을 했고 대학 축구에서는 잔뼈가 굵은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또 선수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또 콜업이나 뭐 신인 선수들 영입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종무나 정재상 같은 경우에는 22세 이하 룰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능력치를 늘 보여줘 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주전급의 영입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22세 이하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라서 들어가 있는데 한종무와 정재상이 잘 활약을 해준다면 22세 이하의 어떤 운용폭이나 아니면 운용의 좀 깊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종무와 정재상이 잘 활약을 해준다면 나머지 22세 이하 선수들도 뭐 물론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로부터 박찬현 감독이 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FC는 뭐 여러모로 어린 선수들이 좀 잘 활약을 해줘야 팀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C 안양입니다. FC 안양 역시 22세 이하 선수 7명입니다. 현재 스쿼드 중에는 20%가 이제 22세 이하 선수고요. 총 스쿼드는 3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키퍼 없고 수비 2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진에 4명이 있습니다. 올해 유스 콜업은 없는 상황인데요. 대신 2명의 선수를 또 신인으로 영입을 해왔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선수들을. 지금 보면 결국은 FC 안양은 올해는 유망주보다도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 집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스 외신인 선수를 2명 영입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기존에 있던 22세 이하 자원들의 활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최현우, 이동현, 김민호 그리고 지금 영입된 뭐 김진호나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얘기를 선수한테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적은 선수들이 좀 많은 힘을 내줘야 안양이 했던 이 선택에 그래도 좀 타당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FC 안양은
비록 22세 이하 선수들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좀 잘 활약을 해줘야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양 역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또 후자죠. 결국은 조금 있는 선수들을 잘 키워보겠다, 집중해서 키워보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FC 안양도 여러모로 이번에 22세 이하 자원들 기용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수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단별 22세 이하 선수 뭐 명단이나 수나 이런 거 좀 체크해 봤습니다. 사실 각 팀별로 얘기를 해도 한 5분, 6분이라도 얘기를 해야 이 팀의 어떤 22세 이하 기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각 팀들 다 다루려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짧게 다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22세 이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유럽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보면 윤도영 지금 딱 보이고 있잖아요. 이 선수도 유럽에 나갈 수 있고 여러 선수들의 유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개괄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시즌 흘러가면서 그리고 또 시즌 중에 뭐 어떤 선수들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거나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로 좀 더 어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